해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은 부등식이죠.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연립 부등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니? 그거요. 부등식이 두 개 이상이 묶여 있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돼가지고 뭐 x가 2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x가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것도 연립 부등식이죠. 네. 그죠? 그럼 요거의 해를 찾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예요. 수직선 그려가지고 2 표시하고 5 표시하고 맞아요. x가 2보다 크니까 어떻게? 까맣게 칠하고. 안 칠하죠. 요렇게 가는 거였죠? 네. 요게 x가 2보다 크다라는 뜻이죠. 오른쪽으로 색칠 안 하고 오른쪽. 그 다음에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일단 5에서 어떻게 하고? 칠해요. 색칠을 하고 어느 쪽으로? 왼쪽. 요렇게 가는 것이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였죠. 그러면 이 연립 부등식의 해는 지금 그려놓은 그림에서 이렇게 두 줄이 포개지는 부분이 해인 거잖아. 네. 그지? 그래서 어디였어? 요렇게가 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x는 네.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연립 부등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연립 부등식의 풀이는 요런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수직선을 그려보면 뭐 요런 그림이 나올 때가 있죠. 그죠? 요런 그림이 나오면 이거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겹치는 부분 없는 거죠? 그죠? 이건 아예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없는 거고, 요거나 요거 같은 경우도 이 경계선 A라는 지점을 겹쳤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겹쳤다라고 하려면 두 개가 모두 A를 가지고 있어야만 겹친 거잖아. 근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A의 등호가 있거나 혹은 둘 다 등호가 없으면 이것도 역시 해는 없는 겁니다. 그지? 근데 이런 건 어떻게 그러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해가 있는 거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누구지? a라는 숫자 하나만 딱 겹친 거죠. 그래서 이때 해는 뭐다? x는 a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전부 해가 없는 거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연립부등식을 만나면 항상 정해져 있어, 그지? 무조건 어떻게 푸는 거야? A, B, C. 앞에 두 개 풀고 뒤에 두 개 풀고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그지? A랑 C 가지고 풀면 되나? 네. 그럼 틀립니다. 부등식은 무조건 A, B, B, C 요렇게 둘로 쪼개가지고 푸는 거였고요. 자,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이거 학교에서 했니?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여기가 1차 부등식 단원의 제일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하면 제일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돼. 절대값 x,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 필마. 절대값의 원래 뜻이 뭐예요? 원래 개념. 그건 우리가 계산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 절대값의 뜻은 부호를 없애는 게 아니야. 원래 뜻은 뭐지? 반대로.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맞아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입니다. 원점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니? 이걸 물어보는 게 원래 절대값의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돼? x라는 녀석은 원점, 그러니까 0에서부터 거리를 재봤을 때 3보다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 그린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절대값이 3인 지점이 몇 군데 있죠? 두 군데 있지. 이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도 3이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3도 절대값이 3인 지점이죠. 그렇다면 절대값이 3보다 작아요라는 것은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어디를 말해요? 사이를 말하는 거야. 사이. 윤호 이해되니? 네. 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라는 의미가 됩니다. 얘는. 그래서 이런 거는 보자마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얘기네.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태연이 이해되니? 네. 그러면 태연아, 만약에 x가 절대값 x가 2보다 커요. 그럼 뭐예요? 네. X가 어, 2보다 커요. 그래서요. 마이너스 2보다 어, 작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x가 원점에서부터 재봤을 때 2보다 더 멀리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라는 지점보다
더 먼 쪽에 바깥쪽 범위에 그 x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요쪽이랑 요쪽이 됩니다. 그러면 윤서야 이것 또는 이거를 x의 범위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맞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이게 바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제일 기본적인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명지야 이런 거 어떡하지? 3x-5의 절대값이 2보다 작다 이러면? 저 알아요. 그거 알아요? 말을 해 그러니까. 아 선생님 저 진짜 알아요. 3x-5는 3x-5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렇지. 2보다 작다. 그렇죠. 요렇게 바로 가는 겁니다. 하영이 이해되니? 하영이 이해되니? 그쵸. 이렇게. 태연이 이해됐어? 네. 저는요. 삔이 예쁘네. 저는요. 응? 저는요. 아 재현이는 당연히 이해가 됐겠지. 아, 그럼 불 좀 꺼주세요. 불 꺼줘? 잘 가요. 자면 안 된다. 자, 근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 중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별로 없어. 별로 없어. 이건 제일 기본적인 절대값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은 뭐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나눠서 푸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작업입니다. 지금 배운 거는 딱 이런 꼴 아니면 이런 꼴에다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은 이거 709번, 710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보자마자 바로 절대값 없이 쓸 수 있는 거야.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값 6-x가 3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혜원아 이거 바로 절대값 없이 쓰면 어떻게 돼? 음. 6-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맞아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맞죠? 바로 절대값 없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윤지야? 뭘로 나눌까? 아 둘씩 쪼개서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나누어서 풀어도 물론 돼요. 그치. 근데 얘는 안 나누고 풀 수 있는 상황입니다. x가 가운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요거 3으로 만들고 요거 x-6으로 만들고 요거 마이너스 3으로 만들어가지고 부등 어떻게 해줘? 바꿔주시고 자 다시 또 세 군데다 똑같이 어떻게 할까? 6을 더해요. 6을 더하면 얘는 얼마 돼? 9가 되고 얘는 뭐가 돼? x가 되고 얘는 뭐가 돼? 3이 되고 그래서 x는 3보다 크고 9보다 작아요 라고 풀 수 있는 문제 형태다. 한 방에 풀 수 있는 거죠. 구간 안 나누고. 그쵸? 자 얘도 해볼게요. 지금 풀어주는 것들은 잘 써놓으세요. 숙제 줄여주는 거 아니야. 자 요 놈은 절대값 쓴 것이 5보다 커. 하윤이 해볼까? 이거 무슨 뜻이야 하윤아? 뭐보다? 누구보다? 5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 봐봐. 자, 그렇죠. 0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이 5인 지점은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 두 군데잖아, 그치? 요거의 바깥이어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3x-2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3x-2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둘러 가야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지. 자, 윤서야 이거 정리하면 뭘까? 마이너스 뭐라고? 이거 어떻게 없애?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3으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나오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에?
뭘 곱해요? 빼기인데 빼기 2를 없애고 싶으면 그러니까 2양 시켜야지 2양. 그러면 3x 하고 부등호 하고 어떻게 돼? 7. 아, 마이너스 3. 양변 어떻게 해요? 3으로 마이너스 3으로. 너는 x를 찾는 게 목표야. x의 범위를 찾는 게 목표야. 근데 x 앞에 3 붙어 있잖아. 3. 3으로 3으로 나눠야지. 그럼 여기 x 되고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710번은 요거 x가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쓰는 게 답입니다. 근데 지금 풀었던 이 방식이 711번에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요. 711번은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쵸? 711번은 이 절대값 안에도 x가 들어가 있고 절대값 밖에도 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 방에 절대값을 없애는 풀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711번부터는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푸는 정석. 정석이 뭐지? 구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구간을 나누는 방식. 자, 봐봐. 711번과 712번을 풀 건데 이거 두 개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1차 부등식 문제는 거의 해결됩니다. 자, 구간을 나눠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했으면 일단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순간을 생각합니다. x가 얼마일 때 0 돼요? x가 1일 때 0 되지. 그러면 그 1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나누려는 구간의 경계선이야. 경계선. x가 1이라는 지점이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수직선 그려가지고 1 한 다음에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쪽과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 이렇게 둘로 구간을 나눠서 풀어라 이겁니다. 1이 경계선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1번 구간, 여기를 2번 구간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1번 구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x가 1보다 작을 때고요. 2번 구간은 x가 1보다 클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 누가 좀 서운할까요? 1. 1이 서운해, 1이. 왜? 왜냐면 1이라는 애는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잖아. 1은 어쩌란 얘기야? 짜져 있어야죠. 야, 이거 너무 서운하잖아. 너 뭐 짜져 있으라 그러면 좋겠어? 어딘가 붙여줘야지, 그지? 어딘가 붙여줘야지. 그래서 물론 어느 쪽에 붙이든 별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늘 이쪽에 붙입니다. 이쪽에 1보다 크다 쪽에. 그래서 여기다가는 등호를 하나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막 심각하게 왜 여기는 붙이고 여기는 안 붙이고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둘 중에 아무 데나 하나 붙여주는데 늘 같은 데다 붙이는 게 생각하기 편하니까 항상 1보다 크다 쪽에다가 등호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구간 나누기가 끝났고 그러면 구간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값이라는 건 절대값 안에 만약에 a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으면 이 a는 진짜 a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a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대로 나오죠? 양수. a가 양수면 절대값 안에 있던 것은 그대로 그냥 나와요. 근데 절대값 3 이런 거 보고 고민해? 고민 안 하잖아. 그냥 얼마라 그래? 3이라고 하잖아. 그치? 양수니까 그냥 꺼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5가 들어있었다고 해봐요. 이건 얼마로 나오지? 이거 5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음수였다면 밖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왔다. 이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a가 이 안에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냐 작냐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구간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 x가 1보다 작을 때, 자, 요때는 가해야 이 x-1이라는 부분이 양수일 때니 음수일 때니? 음수일 때지. 그럼 이거 꺼낼 때 어떻게 꺼내야 돼? 세개를 붙여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면 어떻게 될까? 식을 불러줘봐. 마이너스 2x 음. 플러스 2는 음. x보다 작거나 같다. 같다는 갑자기 왜 붙여? 그대로. 맞지? 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줄게요. 2 넘기고 x 넘겨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x가 되겠고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눕니다. 그럼 이쪽도 x가 되겠고 여기는 3분의 2가 되겠고요. 재현아, 부등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겠지. 이게 되게 중요해. 여기서가 되게 중요해. 여기서 x가 3분의 2보다 크다 하고 나왔어.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구간을 나눴다는 건 그 구간 자체도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구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는 반드시 요 놈과 요 놈의 공통 범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1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진짜 해인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직선에다가 3분의 2 그리고 1 그려가지고 자, x가 1보다 작다 하고요. 그 다음에 x가 3분의 2보다 크다니까 요렇게 되겠네, 그치? 요렇게. 그러면 하영아, 공통 범위가 어디야? 요 그림에서 보이는 공통 범위를 뭐라고 읽을 거야? x가 3분의 2보다는 지금 공통 범위가 여기가 공통 범위죠? 그럼 3분의 2보다는 크고 작다, 그치? 이게 그럼 1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진짜 해가 되는 거죠. 자, 1번 구간 끝났고 2번 구간으로 갈게요. 2번 구간. 자, 2번 구간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은 윤호야 무슨 수죠? 양수. 양수면 어떻게 해? 그냥 나와요. 그죠? 그대로 꺼내죠. 그럼 불러주세요. 2x 마이너스 그치? 부등호 그대로 2 x. 그럼 x 넘어가고 2 넘어가면 끝나네.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도 요거하고 요 구간하고 요거의 공통 범위를 찾을 거니까 요렇게 둘의 공통 범위를 찾을 거니까 1 써주고 2 써주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렇게. x가 2보다 작아요. 요렇게. 그러면 윤서야 공통 범위 불러줘봐. 요 구간에서의 공통 범위. 맞아요. 여기니까. 자, 그래서 1번 구간에서도 답이 나왔고 2번 구간에서도 답이 나왔어. 그런데 이 문제에 그럼 최종적인 답을 쓸 때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니까 그냥 이렇게 따로 써놓으면 될까? 뭐 엄밀히 말하면 틀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얘와 얘 구간을 잘 보시면 얘는 1에서 끝났고요. 얘는 1에서 또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국 요 구간과 요 구간은 수직선에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와고 요렇게 오고 둘이 딱 붙어있는 두 구간이죠. 근데 이거를 굳이 여기 따로 쓸 필요가 있어? 없지.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쓰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쵸? 이거는 공통 범위를 찾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겹치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겹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인데 얘네 둘이 붙어있는 거니까 굳이 두 조각으로 쓰지 말고 그냥 한 조각으로 쓰자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얘랑 얘를 합쳐버리면 2분의 2가 작고 얘 있잖아요. 크고 아, 네. x가 3분의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1번, 2번에서 얻어진 해를 합쳐서 나온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구간을 나눠서 푸는 게 돼야 그래야 우리가 절대값 문제를 맞출 수 있고 이게 지금 711번을 푼 거고요. 712번도 풀어볼 건데 자, 712번은 절대값이 몇 개니? 두 개. 절대값이 두 개면 경계선도 몇 개죠? 4개.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지점을 경계선으로 하라고 했잖아. 네. 여기가 0이 되는 부분을 경계선으로 하라고 했잖아. 그럼 경계선이 몇 개야? 2개. 경계선이 두 개지. 2개라 했는데요. 너 이거 다 지금 녹화되고 있어. 이렇게 불안을 치고 있어. 경계선이 두 개면 구간이 몇 개야? 구간이 세 개입니다. 그죠? 너 지금 네 개라고 생각했지? 네. 경계선이 두 개야. 우리가 이렇게 긴 테이프가 있는데 가위질을 두 번 한 거예요. 그럼 몇 조각이 돼? 세 조각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712번은. 그죠? 자, 풀어볼게요.
이거 풀고 나서 이거랑 비슷한 문제 하나 풀어보라고 할 거야. 알았죠? 잘 들어. 자, 경계선부터 찾을게요. 얘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어디야? 마이너스 1이 하나의 경계선이고, 또 얘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5가 경계선이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한 구간, 요렇게 두 구간, 그리고 요렇게 세 구간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자, 1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2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 3번 구간은 x가 5보다 클 때인데, 자, 또 이렇게만 쓰면 누가 서운해? 마이너스 1이랑 경계선들이 서운하죠. 얘도 붙여주자. 어디다 붙여? 2번 구간에 붙일게요. 그래서 2번 구간에 여기 마이너스 1쪽에 등호 하나 넣어주고, 자, 5라는 경계선도 붙여주자. 얘는 3번 구간에 붙일게요. 그래서 5에다가도 이렇게 등호 하나 넣어주고, 자, 구간 나누기 끝났어. 그럼 이제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각각의 구간에서 이것들이 양수냐 음수냐 이걸 판단해야죠. 맞아요. 그치? 자,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마이너스 있으면 양수. 그냥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하나 갖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지? 그렇다고 막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애매한 거 집어넣지 말고 딱 그냥 요 범위 안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2를 넣어봐. 여기다 x에 마이너스 2 넣어봐. 뭐야? 마일이에요. 음수죠? 이게 뭐야? 음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두 개의 절대값이 모두 음이 나옵니다. 음이 나오니까 둘 다 절대값 밖으로 꺼낼 때 명제 어떻게 꺼내야 돼? 불러주세요. 그치? 자, 그리고 부등호 그대로 8 이렇게 됐죠? 계산해보면 이쪽이 마이너스 2x고 우변은 뭐가 돼요? 4가 되네. 다 넘기면 4가 되네.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x는 어떻게 돼? 2 마이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그거 나갔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뭐 해줘야 돼 또? 그치. 요거 두 가지의 공통 부분을 찾으라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에이 뭐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겠지 이렇게 확신하지 마시고 꼭 한번 체크를 정확히 해보세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려보면 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1 여기 있으니까 무난하게 되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요렇게 되겠네. 그지? 요렇게 돼서 여기가 되는 거니까 1번 구간에서 얻어진 해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하나 나왔어요. 1번 구간. 자, 2번 구간을 잘해야 돼. 태연아, 2번 구간은 절대값 안에 있는 애들의 부호가 뭐죠? 여기 들어가는 숫자 하나 골라. 갖다 넣어. 플러스요. 얘는 양이죠? 얘는 뭐예요? 음이요. 그러면은 2번 구간에서는 양음입니다. 양음. 앞에 건 양, 뒤에 건 음이야. 그럼 불러봐 태연아. 어떻게 나올까? 요 놈은 0을 넣으면 되는 거죠. 0을 넣는 거는요. 그냥 부호만 확인하는 거예요. 아, 네. 부호가 양이구나 확인했지? 네. 확인했으면 어떻게 꺼낼까 이제? x 플러스 1 그죠? 그대로 꺼낸 거야. 앞에 절대값은. 그리고 마이너스 x 어.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고 부등호 그대로 8. 자, 잘 꺼냈는데 근데 꺼내고 나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죠? x가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이게 뭔가 잘못됐나?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자, 문제는 x가 사라졌을 때 남아있는 부등식을 보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걸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 남아있는 부등식이 현재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 참이죠. 맞는 말이죠, 이거.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x가 이 구간 내에만 있으면 x값이 얼마든 관계없이 늘 맞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구간에 들어가는 모든 x값들이 다 뭐가 된다? 다 해가 된다가 되는 거야. 다 해가 된다. 그래서 그럴 때는 2번 구간 자체가 그냥 해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요거 2번 구간이 통째로 다 해로 인정되는 거예요. x가 사라졌는데 남아있는 부등식이 맞는 말일 때는. 그럼 당연히 x가 사라졌는데 남아있는 부등식이 거짓이면 어떡해? 그럼 2번 구간에서는 해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3번 구간 x가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가혜야 숫자 하나 골라볼까? 6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양. 자, 그래서 3번 구간은 양양입니다. 양양이면 어떻게 꺼내? 불러주세요.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8보다 작거나 같아요. 오케이. 자, 계산하면 2x가 되겠고 여기는 12가 되겠죠. 그럼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네. 맞지? 윤서야,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겠지. 그지? 요렇게 둘의 공통범위 그려보면 여기가 5, 여기가 6이고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니까요. 공통범위 여기네. 이거 뭐라고 읽어, 윤서야?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자, 그래서 세 구간에 모두 해가 나왔고요. 이 세 개의 해를 잘 보면 얘네 셋이 또 어때요? 이렇게 딱 연결되는 애들이에요. 그지? 그럼 이걸 세 조각으로 나눠서 쓸 필요가 없다. 그냥 맨 앞에서부터 맨 끝에까지 붙여서 한 덩어리로 딱 쓰면 답입니다. 그죠? 그럼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그지? 마이너스 2부터 해가지고 쭉 와서 6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거 절대값 3개짜리 절대값 2개짜리 요거를 그대로 띄워 놓을 테니까 요걸 보면서 104쪽을 넘겨봐. 104쪽에 743번 있죠? 743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뭐 참고하면서 104쪽에 743번 한번 풀어보세요. 8시 45분요. 루트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 거기 743번에 등장하는 요런 기호 있죠? 요렇게 돼가지고 요거의 요거 제곱 이렇게 돼 있죠? 네. 요 기호는요 절대값하고 100% 똑같은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743번에 보면 지금 여기 안에 3-x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절대값 3-x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절대값으로 바꿔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여야지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간 나눌 때도 수직선 그리고 공통범위 찾을 때도 수직선 그리고 수직선을 그려서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를 절대값으로 바꿔 놓을게요. 똑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돼 있고 2 절대값 x 플러스 2 1 그리고 부등호 9. 자, 그럼 우리가 처음 할 일은 요 부분을 그리고 요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값들을 생각하는 일이죠. 얼마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과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 3 하고 요렇게 구간을 3개로 나누는 거지. 그지? 3개로. 내가 자꾸 중간에 뭔가 틀린다 그러면 그냥 똑같이 풀어. 똑같이. 이것도 똑같이 구간 나누고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똑같이 쓰고 그다음 구간 쓰고. 자, 1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죠. 2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죠. 3번 구간은 x가 3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쓸 때도 항상 그냥 큰 거를 오른쪽에 쓴다고 생각해. 큰 걸 오른쪽에 쓴다고 생각하면 덜 헷갈립니다. 그리고 경계선 붙여줍시다. 마이너스 1은 2번 구간에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3은 3번 구간에 붙여줍시다. 이렇게 등호. 자, 구간 나누기 끝났죠. 그럼 그 다음 판단해야 될 것은 이제 요 절대값 안에 부분에 부호를 판단하는 거죠. 그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 뭐가 생각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어요. 그럼 이건 뭐가 돼? 양이 됩니다. 양. 얘는 뭐가 되고? 음이 되죠. 그래서 1번 구간이 양음이에요. 양음. 그죠? 요것도 먼저 해놓을까? 요거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0이 있잖아. 0.
0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이것도 양되고 이것도 양되죠? 2번 구간이 양양이에요. 그럼 3번 구간이 뭐겠어? 아직 안 나온 거 뭐야? 음음 안 나죠? 음음. 아, 근데 음음 아니잖아. 3보다 크면 4 생각해봐. 4 생각하면 얘는 뭐예요? 얘는 뭐야? 양, 음양이죠. 음양. 자, 써놓고 이제 하나씩 꺼냅니다. 첫 번째는 양음이니까 첫 번째 절대값 그대로 꺼내고 두 번째 절대값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고. 자, 하영이 불러줘봐.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좋아요. 그리고 부등호 그대로 9죠. 그럼 마이너스 3x 그리고 여기는 8인가? 맞나요? 그럼 여기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겠지.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어떻다? 크다. 그치. 부등호 뒤집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요놈과 요놈의 공통구간 구해야 되죠. 공통구간 뭐 수직선 그려가지고 구해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8이 이렇게 작은 거고 마이너스 1이 큰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1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게 1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입니다. 이렇게. 자, 2번 구간 갈게요. 2번 구간은 양양이니까 태연이 불러봐. 3 마이너스 x 음, 플러스 그렇지.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여기 x만 남고 여기는 그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지? 그럼 요것도 공통구간 찾아야 되니까 그려, 수직선 그려. 마 1, 그리고 3, 4 그린 다음에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습니다. 하나 그리고요. 4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하윤아, 공통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음.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4가 아니라 4 그죠? 두 줄이 포개지는 부분만 보는 거니까 두 줄이 포개지는 부분은 여기만 지금 두 줄이 포개지는 거죠. 그쵸? 맞죠? 그래서 x는 3보다 작다. 자, 요것이 2번 구간의 해입니다. 자, 3번 구간으로 가면 음양이니까 윤서가 한번 불러볼까? 음양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3 음, 플러스 x 음, 플러스 2x 플러스 2 그렇지. 하고 요렇게. 자, 여기 몇 x? 3x 우변은 얼마? 10. 자, 3으로 나누겠죠? x는 3분의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또 우리는 요놈과 요놈의 공통범위 구해야 되잖아. 그죠? 공통범위 구해보면 3이 더 작고 3분의 10이 더 큰 숫자니까 이렇게 될 거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x가 3분의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공통구간이네. 그치? 그래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개의 해가 나왔어요. 근데 가야 구하고 보니 또 세 개가 어때? 같아요는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구간이야? 아니면 붙어 있는 구간이야?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쓸 필요 없죠. 그냥 여기부터 저기까지 쓰면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해는 뭐다?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고 3분의 10보다 작다. 그렇죠. 요게 최종적인 해가 되겠고 그럼 문제에서 말한 A값, B값 보이죠? A, B값. 그럼 B에서 A 빼라 그랬으니까 요 놈에서 요 놈 빼면은 3분의 18이잖아. 그 몇 번이다? 4번이다. 머릿속으로 아는 거랑 들으면서 아 알겠네 하는 거랑 자기가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는 거랑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꼭 자기 손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지? 절대값 2개짜리.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백쪽 한번 볼까요? 백쪽의 719번 한번 봅시다. 719번. 이게 이제 어떤 구조의 문제예요? 어떤 구조야?
이거요? 뭐 이렇게 한참 고민해. 그냥 A, B, C 세 개 붙어 있는 거, 그죠? 아까 세 개 붙어 있는 거는 무조건 어떻게 풀라 그랬어? 가운데를 기준으로. 앞에 둘 풀고 뒤에 둘 풀고 이렇게 푸는 거였죠? 그치? 그래서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보자마자 앞에 둘 뒤에 둘로 나눠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혜원이가 앞에 둘을 푼다면 양변에 얼마 곱할 거야? 불러주세요. 8 아 그냥 음. 그냥 해요? 8 1 마이너스 그치? 부등호 그대로 3 가로 x 3x 플러스 그렇죠. 요렇게 지금 양변에 12 곱해서 분수 없앤 거죠. 전개시키면은 12-8 플러스 8x 우변을 전개시키면은 9x 플러스 1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x 이쪽으로 모으면 좌변 얼마니? 이제 먹어도 돼요. 뭐고? 아, 좌변 얼마니? 마이너스 11. 자 왼쪽 두 개 풀었고요. 오른쪽 두 개 풉시다. 이거는 가해가 풀자. 얼마 곱할까 가해야? 4요 불러주세요. 4x 플러스 5 꺼내. 2x 마이너스 2 플러스 3 그렇지. 자 그러면 넘기면 이쪽 x가 되고요. 이쪽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를 다 풀어가지고 나온 해가 요 놈과 요 놈의 공통범위잖아. 이거 뭐 안 그려봐도 뻔하지 그지? 마이너스 11보다 크고 어때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요건데 요건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마지막에 물어본 건 누구의 범위예요? A 값의 범위잖아. A 값의 범위. 그치? 그런데 A라는 것이 뭐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요놈의 범위를 찾는 게 목표야. 그럼 딱 보고 아 내가 여기다가 두 가지 작업을 해주면 되겠다. 저요. 1번 마이너스 곱해요.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X라는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변신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로 할 일은 X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게 하는 거.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죠. 다시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1이요. 11이죠. 얘는 마이너스 X요. X. 얘는 다음에요. 3 되고 까먹지 말아야 될 건 뭐다? 부등호 바꿔요. 부등호 바꾸는 거.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뭐만 해주면 돼 이제? 3을 더해요. 그쵸 더하기 3만 해주면 됩니다. 더하기 3. 그럼 얘는 14로 변할 거고 부등호 그대로 이쪽은 얼마 돼? 6으로 변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 재현이 죽겠다 죽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되죠? 어렵지 않죠? 이런 게 뭐 1차 부등식에서 연립 1차 부등식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자, 또 부등식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102쪽에 729번 보겠습니다. 102쪽에 729번 자 문제를 딱 읽어봤을 때 해가 없을 때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해가 없을 때 윤호야 해가 없을 때라는 말을 보면은 머릿속에 어떤 수직선의 이미지가 떠올라? 이렇게 맞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죠? 공통범위 없는 거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일단 요 놈은 풀어줘야 되겠네. 자 곱하기 6 하겠습니다. 곱하기 6 하면 4x 플러스 10 더하기 3x 마이너스 9 여기는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7x가 요거 얼마지? 마이너스 7인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이렇게 있어요. 요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범위를 구하는 건데 자, 두 번째 거 풀어볼게요. 두 번째 거 전개하면 5x-7 여기는 4x-4k니까 계산하면 x가 7-4k보다 작답니다. 자 그럼 소라 한번 대답해봐. 우리는 지금 이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기를 원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요런 그림 그려져야 돼. 요런 그림. 그럼 요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이 7-4K라는 애는 이 수직선 어디쯤에 와야 돼요? 왼쪽. 그쵸? 이 -1보다 왼쪽에 7-4K가 이렇게 와야, 그래야 X가 근원보다 작다니까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는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이 7-4K는 지금 요 수직선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조건 얘보다, 윤서야, 어느 쪽에 있어야만 해? 아직 그 회복이 잘 안 됐어? 응? 아직 회복이 안 됐어?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딴 생각하는 거야. 자, 다시 물어볼게. 지금 이 수직선을 봐봐. 내가 말한 질문의 주어는 7-4K였어. 7-4K. 7-4K가 -1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되냐고. 왼쪽에 있어요. 지금 그려진 것처럼. 그지? 얘가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얘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풀면 이거 계산하면 K값, 그러니까 이거에 계산하면 K의 범위가 답일 거 아닐까? 아니. 무엇을 또 생각해야 될까? 같을 때 그치. 요 밑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나? 이것까지 판단해야 돼요. 되죠. 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은 요 동그라미하고 요 동그라미가 겹쳐져도 되니? 이 질문이죠. 네. 그러면 겹쳐진 상황을 한번 그려봐. 겹쳐진 상황. 이 동그라미를 들여다가 -1에다가 올려놔봐요. 그러면 결국은 -1에서 요쪽으로 하나 가고 요쪽으로 하나 가는 요런 모양이 그려지겠죠. 요런 모양. 네. 근데 둘 다 색칠이 안 돼 있잖아. 네. 그럼 이것도 해가 있는 거예요?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없는 거. 해가 없는 거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잖아. 네. 그 말은 얘가 -1이랑 똑같아져도 괜찮아,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등호를 어때? 여기다가 등호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 등호를 넣어주고, 그럼 이제 넘겨서 계산해주면은 이쪽 8로 만들고 4K 넘기면 이렇게 되고 4로 나누면 K는 2 이상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729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지하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 활용 문제들도 종종 있는데, 이제 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뭐 함수나 방정식 활용 문제랑 약간 조금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식 활용 문제 중에 그런 문제들을 좀 풀고 넘어갈 건데,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과부족 문제 했나요? 과부족이요. 무슨 뭐 텐트에 뭐 3명씩 들어갔더니 뭐 텐트가 5개 나왔다 뭐 이런 문제? 아, 그거요? 이해가 안 가요. 아예 안 했어? 이해가 안 돼? 하긴 했어? 의고는 했니 그런 거? 확인했어요. 하긴 했어. 강조를 많이 하셨니? 모르겠어요. 저희 강조했어요. 강조했어? 과부족? 우리 했다고. 싫어. 우리 반 했던 그랬어? 이말 믿으면 우리 반 했어요. 저희 반은 안 했어요. 저희 했어요. 저희 반도 안 했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는데. 아, 네, 저희 반 진짜 안 근데 했어요. 저희 했어? 반도 근데 과부족 문제 안 했어요. 저희 반도 그랬어? 했어. 우리가 제일 했어. 했다고. 진짜 안 아, 했어요. 이거 신빙성 없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믿을 수가 없네. 이거 보여주시면 진짜 그거 아니에요? 의자 맞아, 그거. 그거 강조했어요. 알았어. 요 책에도 과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바로 옆에 733번을 볼게요. 요거는 이제 과부족 문제는 아닌데 이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 식 세우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쉬운데요. 나가서 설명 한번 해. 아 진짜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냥 해보라고. 한 번만 시켜보면 안 돼요? 야, 뻔하잖아. 결과는 뭘 아, 시켜봐. 해봐요. 재밌잖아요. 시켜봐 뻔하지. 재밌잖아요. 아니 나 잘해. 뭘 X를 잡을 건데? 뭘 엑셀 하냐고요? 당연히 1달러 엑셀이라고 해주세요. 굳이? 네. 아니, 문제에서 10달러짜리가 몇 장이냐 물어봤는데 왜 1달러짜리 X를 잡아요? 아니 1달러나 10달러나 그거잖아. 비슷한. 부등식에서는요, 거의 99% 마지막에 물어본 걸 X로 잡는 겁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어?
자, 10달러짜리 지폐를 내가 X장이라고 할게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달러와 10달러짜리 지폐를 합해가지고 총 30장이야. 그러면은 10달러짜리가 X장이면은 1달러짜리는 몇 장이라고 해야 돼요? 10x. 맞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0 마이너스 x. 무슨 소리야? 이게 또 20이야. 아, 30 마이너스 30. 10분의 1x 아닌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니네 진짜. 아니 10달러가 아 X장이면은 근데 저거 20처럼. 그 10분의 x 맞잖아요. 10분의 10. 아니 10x가 1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태연이랑 재현이가 슈퍼에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마이쮸를 샀어요. 네. 마이쮸를 30개 샀는데 무슨 말이죠? 재현이는 딸기 맛을 샀고요. 아, 딸기 싫어해요. 태연이는 사과 맛을 저는 샀어요. 소화가 좋아요. 근데 재현이가 산 딸기 맛 마이쮸가 X개예요. 네. 그러면 태연이가 산 사과 맛 마이쮸는 몇 개입니까? 이런 10 질문. 마이너스 x게요. 그 질문이라고 지금. 어? 1달러짜리랑 10달러짜리 지폐를 합쳐서 30장 있다고요. 30장. 아, 오케이. 근데 그 중에 10달러짜리가 X장이면 1달러짜리는 그 나머지 30-X장이라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았어. 자, 그러면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몇 달러일까요?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이요. 어. 1200 아니 12000x요. 어디서 나온 숫자야, 그런 숫자. 아니 10달러짜리가 X장. 그게 몇 달러야? 10x. 10X 달러. 예? 그 다음에 1달러짜리가 이만큼 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9x 더하기 30인데 요것의 단위는 달러다. 재현이 빼고 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하인이 오케이? 모르겠어? 어? 어디서부터 모르겠어? 여기까지는 알겠어, 여기? 요거랑 요렇게 잡는 거 알겠어? 저 거기까지 알겠어요. 왜 더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 왜 더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지금 쓴 거예요. 네. 우리가 만 원짜리 3장 갖고 있고 1,000원짜리 5장 갖고 있으면 35,000원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처럼 지금 뭐 만약에 뭐 10달러짜리가 3장 있고 1달러짜리가 5장 있다 그러면 35달러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저 이해했어요. 그거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연아?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뭐야? 자, 근데 우리는 이 달러 단위로 표현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 단위를 바꿀 거야. 원 원으로 바꿀 거야. 1달러에 얼마래? 1200원. 1200원이야. 1200을 곱해요. 환율이 싸네. 그러면은 9x 더하기 30에다가 1200을 곱해요. 네. 요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원화로 환산한 거죠. 네. 원화로 몇 원인가 이렇게 환산한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부터 얼마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 8만 원이죠. 8만 원 이상. 8만 원 이상. 그리고 얼마? 1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래서 풀어보자고 한 거야. 헛소리하는 애들 있을까봐. 요걸 푸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우리가 둘둘로 나눠서 풀어야 될까요? 그렇게 안 해도 될까요? 그냥 바로 해요. 그냥 바로 해도 됩니다. 왜요? 왜? X가 가운데만 있잖아. 이 세 덩어리짜리 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A, B, C 구조의 식이긴 한데 X가 요 자리에만 있고 A랑 C에는 없잖아. 요런 거는 한 방에 계산 가능합니다. 자, 바로 그냥 1200으로 나눠버릴게요. 세 군데 다 1200으로 나눠버려. 요렇게 나눠지고 여기 밑에 1200 생기고 여기 밑에 1200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얼마니? 공 두 개씩 떼면 12분의 800. 약분하지 말까? 12분의 800. 이렇게 냅둬 볼게요. 12분의 800. 그 다음에 여기는 9x 더하기 30이 남았고요. 여기는 얼마야? 12분의 1000인가? 이게 된대, 그치?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30을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요. 30을 빼줄게요. 요거 4로만 약분합시다. 둘 다 4로 약분되니까 4로 약분시키면 얘는 3분의 200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요것도 4로 약분시키면 요거 3분의 250 이렇게 되죠. 그치? 자, 여기서 이제 30을 처리할게요. 30을 다 빼줘. 그럼 가운데 9x만 남고, 자, 여기서 30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10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30을 빼면은 3분의 160인가?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9로 어떻게 해야 돼? 9로 나눠요. 9로 나누면, 자, 9 없어지고요.
9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분모가 27로 바뀌죠. 이렇게.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대충 얘 대충 얼마야 이거? 4. 4보다는 조금 큰가? 네. 그죠? 4보다 조금 크죠? 4점 몇이죠? 얘는 4점 몇이고요. 4점 몇. 얘는 어때요? 5보다 좀 큰가? 네. 그죠? 6보다 좀 작고. 그래서 얘는 5점 몇입니다. 그러니까 4점 몇보다 크고 5점 몇보다 작으니까 결국 x값은 얼마인 거예요? 4예요? 4점 몇보다 커야 되니까 5가 되는 거지. 5. x라는 거는 지폐의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수, 소수 이런 건 안 되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를 골라줘야지. 그지? 그 자연수는 5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5, 5장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주영이가 선생님 강의 도강하고 있어요. 도강하고 있어? 네. 야, 그럴 거 뭐라 그러지? 왜 도강을 하고 그래? 지금 여기서 빨리 보지 말라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738 요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738 요거 절대값 들어간 문제인데 약간 헷갈립니다. 약간 요거 738번 아 무슨 이거? 이거 어떻게 풀까? 이렇게. 아 이렇게 일단은 x는 2 그거 해야죠. 뭘 해요? X. 구간을 나눈다고? 네. 이 구간을 나눠서 풀어도 되지만 구간을 안 나누고 풀어도 돼요. 맞아요.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 그 뭐야? 그게 구간 나누는 거잖아. 그래요? 자 어떻게 풀어볼까? 제곱해요. 아니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 절대값 x가 뭐 3보다 작다. 그럼 무슨 뜻이었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런 뜻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그럼 뭐였어요? x가 그지? x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런 뜻이었죠. 그죠? 그럼 지금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면 되냐면 수직선에서 자, 요 친구의 절대값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재보면 1을 나타내는 부분보다는 바깥쪽이고 3을 나타내는 부분보다는 안쪽이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자 1을 나타내는 부분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고요. 3을 나타내는 부분은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럼 지금 이건 어디를 말할까? 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깥쪽이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쪽이잖아. 그럼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 아니야? 이해되나요? 네. 안 되나요? 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따로따로 풉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봐봐. 따로따로 보면은 요거는 1보다 큰 거잖아. 절대값 x-2가 1보다 큰 거잖아. 그럼 가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x-2가 1보다 크거나 그렇죠. 그러면 요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큰 겁니다. x-2가 맞죠? 그 다음에 자 이쪽 거는 절대값 x-2가 3보다 작죠? 절대값 x-2가 3보다 작다. 이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그럼 결국 우리가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혹은 1보다 커요. 얘가 1보다 커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이랑 마이너스 3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거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결국 여기가 섹스는 거예요. 여기가. 그것을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은 요 범위와 요 범위니까 x-2가 마3보다 크고 마1보다 작다 또는 x-2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여기서 x에 대해서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니까 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다 2를 쭉 더해주면 되죠? 가운데 x만 남도록
그래서 2를 쭉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숙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책 처음부터 그 92까지였나? 92까지인데 혹시 나는 더 풀 수 있다 싶으면 쭉쭉쭉 푸세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그 풀이가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밀리지 말고 이것까지 밀려버리면 이제 시험 때까지 이제 못 끝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밀려있는 숙제를 한번 리셋 해준 거니까 지금부터 밀리지 마시고 풀이 잘 활용하면서 쭉쭉쭉쭉 풀어봅시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1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1시까지. 수고했어.